자, 어제 그 수업 참여하신 클래스룸 사이트 어디 있는지 아시죠? 클래스룸 들어가시면 여기 스트림 있고 위쪽에 수업 화면에 오늘 보조자료 5월 13일 꽃집 청년들이라는 파일 제가 올려뒀습니다. 이 파일 다운 받으셔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카톡에도 파일 바로 같이 드릴게요. 잠시만요. 채팅창에 카톡방에 제가 오늘 예제 파일 올려드렸어요. 보시고 다운 받아주시고요. 이제 다 목소리 잘 들리시는 거죠? 자, 그러면 수업을 이제 좀 진행을 해볼까요? 네. 자, 제 화면 보이실 거예요. 자, 왼쪽 편에 오늘 사용하실 예제 파일 이렇게 지금 불러와 있을 거고, 오른쪽 편에는 첫째 날 인쇄물로 받은 파일 중에 우리가 꽃집 청년들 예제를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제된 파일로 불러와 주셔도 되고, 인쇄물로 갖고 계신 분들은 인쇄물 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5명 왔고요. 자,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직 더 들어온 친구들 없는 것 같은데, 더 온 것 같은데. 그래요. 지난 시간에 수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시험날까지 꼭 기억해줘야 되는 세팅 상태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세팅부터 다시 한 번 더 빠르게 좀 복습하고 그러고 시작을 할게요. 자, 우리가 파일을 맨 처음에 열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일에 가서 저장을 좀 할게요. 이건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라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을 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자, 파일을 저장하러 들어갔을 때 저장 경로가 문서에 ITQ 폴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장에 가면 ITQ 폴더가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은 없기 때문에 ITQ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하셔서 저장을 할 건데 오늘이 2020-0513 빼기 본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부터 작성하시는 파일을 오늘 과제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과제 제출해 주셔야지 출석 인정되니까 천천히 파일 작성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저장 먼저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면 이제 상단에 그 수험번호 다시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파일 이름이 이렇게 저장이 돼서 떠 있을 거예요. 다 여기까지 하셨나요? 자, 잠시만요. 못 들어온 친구들이 있어요. 네, 잠시만요. 종현 학생이 아직 안 들어왔나요? 종현 학생. 응? 들어왔네요. 종현 학생.
만들어 왔다고 돼 있는 거 같아. 그래요. 계속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금 화면 공유 중이라서 만약에 혹시 이제 얘기하실 내용들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바로바로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잠시만요. 볼게요. 자, 저장은 모두 다 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하는 세팅이 뭐였냐면 지금은 제가 일부러 여기 타이핑을 좀 오늘 해서 가지고 왔어요. 저장을 한 다음에 해줘야 되는 작업이 시트 아래쪽에 2개 추가하는 거였어요. 자, 시트 2개를 추가한 후에 Shift 키를 사용해서 시트 1번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시트 모두 다 활성화가 될 거고요. 위쪽에 보면은 그룹이라는 말이 이렇게 뜨게 될 거예요. 자, 그룹이 되고 난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A열과 1번 행 좌측 상단에 있는 전체 선택을 눌러주셔서 지난 시간에 봤던 꽃집 청년들 매출 현황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모든 데이터 서식에 굴림에 11포인트 하라라는 말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선택을 한 상태에서 글꼴을 먼저 굴림에 11포인트로 바꿔줍니다. 자, 근데 글꼴을 이렇게 적어서 바꿀 때는 굴림이라고 적으시고 엔터 반드시 꼭 해주셔야 하고요. 자, 옆에 맞춤 그룹에 가서 가운데 정렬까지도 해주시는 거죠. 자, 그 후에 A열에 가보시면 A 열 넓이를 전체적으로 1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열 머리글을 잡고 오른쪽 버튼 열 넓이 1로 해서 모든 시트의 A열 열 넓이를 1로 줄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해주셔야 되는 내용이 시트 3번에 가서 더블 클릭해서 제3 작업, 제2 작업, 제1 작업이라고 이렇게 시트명을 바꿔주시는 거였어요. 여기까지가 시험 요입당 하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었죠. 그죠? 자, 여기 1작업에 돌아와서 이제 보면 오른쪽에 문제에 보면 숫자나 회계서식은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로 하세요 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먼저 다 가운데 정렬을 시켜놓고 작업은 먼저 시작을 하고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이 부분 조금 빠르게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목을 만들어야 되는데 1, 2, 3번 행의 높이가 조금 커져야 돼요. 그러면 조금 확대할게요. 자, 1, 2, 3번 행 머리글을 전체적으로 잡고 행 번호의 아래쪽 부분을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자, 늘려주시게 되면 모든 행 3개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자, 이렇게 늘어나게 됐을 때 삽입 메뉴에 가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이 있어요.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도형 메뉴를 클릭을 해서 시험지에 보이는 모양으로 블록화살표에 가시면 갈매기형 수장이라고 있습니다. 자, 월요일날 해보셨던 부분이라 빨리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갈매기형 수장을 적절한 크기로 시험지의 출력 형태에 맞게끔 드래그 해줍니다. 자,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문제에 보면 바깥쪽 그림자 스타일을 먼저 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도형이 그려지고 나면 위쪽 리본 메뉴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라는 메뉴가 새롭게 생성된다 그랬는데 이제 선택하지 않으면 저 메뉴는 사라져요. 도형을 클릭을 해주면 위쪽에 그리기 도구 서식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도형 효과에 그림자에 자, 바깥쪽 오프색 오른쪽으로 그림자 효과를 먼저 줄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 효과를 줍니다. 자, 주고 난 다음에 제목을 좀 입력할게요. 자, 글씨 적으실 때는 도형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키보드로 그냥 바로 타이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필요한
서식들을 먼저 해볼게요. 자, 리본 메뉴에 가서 볼륨에 24포인트로 글씨 크기 이렇게 키워주고요. 자, 글씨 색깔, 그리고 채우기 색은 항상 노란색으로만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근데 위쪽에 있는 노란색이 아니라 표준색에 있는 노란색을 꼭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따로 사실 여기서 정렬에 대한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여기 지금 출력 형태에 보면 가로, 세로 기준으로 이 친구가 가운데 정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클릭해서 가운데 정렬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굵게를 안 했네요. 그죠? 굵게 스타일까지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목까지 다 하셨나요? 혹시 제가 이렇게 하다가 좀 놓치거나 이런 부분들은 카톡에다 좀 남겨주시고요. 제가 쉬는 시간에 잘 안 됐던 친구들은 개인적으로 다시 또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제목까지 다 하셨으면 이제 결제란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결제란이 이 부분이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결제란은 제목을 사용한 열 부분과 행 부분을 제외한 옆에 제가 사분면 이쪽에 가가지고 좀 작업을 할 건데 오늘은 데이터가 좀 다 적혀져 있어서 더 아래쪽 사분면에다가 좀 잡고 결제란을 좀 만들어 볼게요. 자, 결제란 만드실 때는 셀 두 개를 위아래로 먼저 선택을 합니다. 위아래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홈 리본 메뉴에 맞춤 그룹에 가면 여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두 개의 셀이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얘기를 했고 합쳐진 셀에 열 머리글에서 우측편 경계선을 잡고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열 너비를 조절을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열 너비를 이렇게 조절을 한 후에 저는 오늘 16번, 17번 행을 썼거든요. 그러면 16번 행은 그대로 두고 17번 행 아래쪽을 잡아서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확인을 적을 수 있는 공간, 담당, 과장, 차장 적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죠. 그래서 타이핑을 좀 할게요. 자, 한 셀에다가 두 줄을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확이라고 적고 Alt와 엔터 키를 쳐서 줄을 바꿔줍니다. 자, 확인, 담당, 과장, 차장까지 이렇게 적어줍니다. 적어주신 후에 셀을 블럭을 잡고요. 이제 테두리를 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홈 리본 메뉴 글꼴 그룹에 가서 테두리 있는 부분 가서 모든 테두리를 한번 이렇게 줄게요. 자, 제가 월요일 날 그림 복사하는 방법을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이건 셀에다가 작성한 건데 이걸 도형처럼 그림으로 붙여 넣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셀을 블럭을 잡고 제가 컨트롤 C 복사 키를 눌렀어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빈 공간에 가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에 가장 아래쪽 기타 붙여넣기 옵션 4가지 중에 세 번째에 있는 그림이라는 붙여넣기 옵션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셀에다가 결제란을 만들고요.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합니다. 자, 비어있는 셀에 가서 오른쪽 버튼 선택하여 붙여넣기의 가장 아래쪽 메뉴 세 번째에 그림으로 붙여넣기가 있어요. 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셀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도형처럼 자유롭게 움직여서 배치할 수 있는 결제랑 그림 복사 기능이 이제 완성이 돼요. 자, 문항에 보면 붙이기를 한 후에 원본은 삭제해주세요 라는 말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원본으로 삭제한 부분을 열머리글 전체적으로 잡아서 오른쪽 버튼 삭제. 자, 그 다음에 저는 17번 행을 썼기 때문에 17번 행 더블 클릭해서 원래 사이즈대로 줄여주면 여기 이제 셀 서식이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자, 그러면 제목하고 결제란 만드는 것까지 이제 다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조건을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조건은 B4에서 뭐 J4, 그 다음에 G14, 우리 여기 지금 이렇게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 이제 음영색으로 채우기 주세요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범위를 한번 잡아볼게요. B4에서 J4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G14번하고 I14번을 선택을 할 거예요. 컨트롤 키를 사용을 하시면, 자, 첫 번째 줄 쭉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 J4번까지. 그런 다음에 컨트롤 키를 사용해서 G14번, I14번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채우기 방법은 페인트 통에 가서 표준색에 있는 주황이라는 색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아까 도형에 노란색 색칠했었던 거와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서 색상이 언급이 되면 다른 곳에 가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표준색 내에 있는 색상만 언급이 돼서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그래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작업을 먼저 해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병합이라든지 타이핑 좀 덜 된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 먼저 좀 타이핑을 할게요. 아래쪽도 병합하는 부분들 이렇게 병합하고요. 오늘 실시간 수업 끝나고 지금 하고 있는 화면들 제가 녹화해서 영상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리고 링크 드릴 거니까 혹시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에 못 들은 친구들 영상 보고 따라 해주시면 돼요. 아, 셀 병합이요. 여기 보시면 자, 내가 병합하고 싶은 부분을 블럭을 잡아요. 블럭을 잡은 다음에 홈 리본 메뉴에 맞춤 그룹에 가면 조금 크게 할게요. 맞춤 그룹에 여기 이 아이콘 있어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아이콘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면 필요한 만큼 병합이 되고요. 다시 한 번 더 선택해 주시면 병합됐던 게 해제돼서 다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방법으로 병합해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월요일 날 이제 여기 주문 수량 마지막 114 아래쪽에 요거 두 칸도 문항에 보면 지금 합쳐져서 테두리가 이렇게 X자로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일단 셀만 먼저 위아래로 잡아서 병합 먼저 해 놓을게요. 자, 여기까지 작업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잠깐 보면 상품명에 이렇게 뭐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거 내용 적었는데 열넓이가 조금 좁잖아요. 그러면 해당하는 열 머리글 오른쪽 편에서 자, 나 만약에 이 열이 좀 좁은 것 같다. 좀 넓혀줘야겠다. 그러면 해당하는 열 머리글 오른쪽 편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 그 가장 크기 긴 사이즈 기준으로 이렇게 적절히 사이즈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한번 좀 볼게요. 여기 판매가부터 매출 금액까지 이렇게 한번 블럭 잡아볼까요? 자, 원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데이터를 입력했으면 이렇게 쉼표 스타일이 없이 67000만 원래는 들어갔었을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저한테 작업할 때는. 그러면 쉼표 스타일은 넣지 말고 숫자만 적혀져 있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고요. 자, 위쪽에 그 홈 리본 메뉴에 표시 형식 그룹에 보시면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 백분율 표시 옆에 쉼표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거 눌러주시게 되면 숫자들 다 약간 오른쪽 정렬되는 것처럼 1의 자리 맞춰져서 정렬이 변경이 될 거고 쉼표 스타일도 일괄적으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이제 쉼표 스타일은 미리 들어간 걸 제가 드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을 하고 나면 쉼표 스타일 없고 여기서 쉼표 스타일을 줘서 자동으로 맞춰줘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 있는 얘들은 텍스트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처음에 초반에 전체적으로 해줬기 때문에 얘들은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판매가, 주문 수량, 매출 금액은 사실 숫자 데이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문제에 보면 숫자나 회계 서식은 오른쪽 정렬해주세요 라고 처음에 미션이 있었어요. 이 쉼표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면 알아서 자동으로 오른쪽 정렬이 됩니다. 자, 위쪽에 보이는 선생님 여기 오른쪽 정렬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이 선택되어 있는 여부와 상관없이 쉼표 스타일로 오른쪽 정렬처럼 보이는 이 상태로 유지시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증감률 부분은 이제 미리 들어가 있긴 한데 얘는 알아서 따로 오른쪽 정렬 이렇게 직접 정렬 기준을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 가지 좀 먼저 해보고 갈게요. 우리가 지금 증감률을 직접 입력하지를 않았거든요. 입력하지 않았는데 입력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30% 이렇게 적으셔도 되지만요. 일일이 이렇게 5.30% 뭐 마이너스 12.00% 이렇게 적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비어있는 셀을 요만큼 먼저 블럭을 잡아볼게요. 8칸은. 자, 아무 셀이나 이렇게 블럭을 잡아놓고 홈 리본 메뉴 표시 형식 그룹에 가보면 여기 일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원래는. 근데 내용을 아무것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으로 되어 있던 걸 미리 100분율로 변경을 합니다. 아무 내용도 적지 않은 상태에서 100분율로 변경을 한 후에 이제 여기다가요. 5.3 그냥 마이너스 12 자 8.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6 이렇게 적어요. 그럼 소수 둘째 자리까지도 나타나지도 않았고 5.3 같은 경우에는 첫째 자리도 표시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다 적은 후에 다시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블럭을 잡아서 표시 형식에 보면 아까 우리 쉼표 스타일 눌렀던 거 오른쪽에요. 소수점 자릿수 늘림이라고 있어요. 요걸 이렇게 2번만 딱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일일이 자릿수 끝까지 적거나 퍼센트 기호를 적지 않아도 백분율 데이터를 조금 쉽게 적으실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쪽 정렬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적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미리 좀 다 적어와서 요대로 일단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라는 거를 할게요. 자, 제가 월요일 날도 이 유효성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좀 지울게요. 자, 유효성 검사 좀 같이 해볼게요. 유효성 검사 부분 하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문제 보니까 H14번 셀에, 자, 여기가 H14번 셀이에요. 자, H14번 셀에 상품명 영역이 C5에서 C12 영역이 선택 표시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지금 H14번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장미라고 적어도 들어가고요. 여기다 튤립이라고 적어도 들어가고요. 여기다 경기대라고 이렇게 적어도 어떤 내용이든지 지금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여기에다가 내용을 적을 때 입력할 수 있는 값에 제한을 달라라는 말이에요. 근데 제한되는 영역이 C5에서 C12 영역, 요 영역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H14번 자리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요. 네, 그래요. 수업 들을 때 여러분들 마이크 잠깐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응. 자, H14번 셀에 커서 갖다 놓고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갈게요. 자, 데이터 리본 메뉴에 가면 데이터 도구라는 그룹이 있어요. 자,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습니다.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메뉴를 클릭을 해서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를 띄웠어요. 자, 얘가 하는 일은 뭔가 제한을 두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제한을 두고 싶은 셀의 위치는 H14번으로 뒀거든요. 자, 그래서 H14번에 제한 대상을
자, 모든 값이 아니고 목록으로 둘 거예요. 아이고. 자, 목록으로 둘 거예요. 자, 목록으로 두고, 자, 원본이 어떤 목록을 원본으로 둘 거냐 했더니, 자, C5번 셀에서 C12번 셀로 이렇게 그냥 드래그만 해주시면 돼요. 자,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 월요일에 제가 이렇게 생긴 모양의 주소에 대해서 절대 주소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주소 개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H14번이라는 셀에 목록으로 제한을 둬라. 근데 그 목록의 원본은 상품명 C5에서 C12 영역입니다. 라고 하고 확인 버튼을 둡니다. 자, 그러면 H14번 옆에 콤보 상자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클릭을 해서 보면 우리가 C5에서 C12 영역에 적었던 상품명 8가지 리스트가 여기 리스트업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 문제가 뭐랑 연결이 되냐면요. 여기에 보면 괄호 6번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죠? 자, 우리가 함수 부분도 나가기는 할 건데 6번에 문제를 보면 이걸 지금 잠깐 풀 건 아니고요. 이제 유효성 검사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조금 기억해 줬으면 해서요. H14번에 선택한 상품명에 대한 주문 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VLOOKUP이라는 함수를 가지고 구하라고 해요. 나중에 이제 이걸 함수로 구해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상품명을 고르잖아요. 어떤 상품인지를 이렇게 딱 골랐어요. 그러면 해당하는 상품별로 얼마나 주문 수량이 들어왔는지가 여기에 또 다 적혀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생일 축하 상품 같은 경우에는 105개 주문 수량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생일 축하라는 상품명을 딱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상품명의 주문 수량이 얼마인지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달라라는 문제가 이 6번 문제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들 학사행정 들어가거나 LMS 같은 데 들어가서 어떤 선택 항목 딱 클릭을 해주게 되면 이거에 관련된 페이지나 정보들이 이렇게 로드 되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원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조금 기억해 주시고요. 일단 유효성 검사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자, 셀 서식 볼게요. 자, 셀 서식이 F5에서 F12 영역에다가 셀 서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 개라고 표시를 하래요. 자, 지금은 그냥 94라고만 적혀져 있는데 뒤에 몇 개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달라는 뜻이죠. 자, 셀을 클릭을 해서 보면 수식 입력줄에는 숫자만 적혀져 있지 몇 개다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어요. 자, 셀을 블럭을 잡고 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보일 겁니다. 자, 셀 서식에 들어가서 자, 대화 상자에 보면 지금 표시 형식이 회계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쉼표 스타일을 적용해 줬거든요. 회계 스타일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사용자 지정으로 변경할 거예요. 자, 변경했더니 뭔가 알 수 없는 심란한 글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기호들이거든요. 나중에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혹시 준비를 하게 되면 이런 구문 기호에 대한 이해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지금은 일단 쉬운 방법으로 좀 하죠. 위에 G표준이라는 형식을 한번 클릭을 하면 여기 형식에 G표준이라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준이라는 글자 뒤에 커서 가져다 놓고 큰 따옴표를 열어서 여기다 몇 개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 확인을 해주면 숫자 뒤에 자동으로 몇 개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근데 제가 월요일날 이렇게 회사 가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해도 채점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점수는 제대로 만점을 줘요. 근데 회사 가서 이렇게 하면 위에 분들이 싫어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예쁘게 하는 방법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 버튼 셀 서식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주문 수량을 표시하는 글자의 유효 자릿수가 총 제일 큰 게 3자리거든요. 100단위까지. 그러면 G표준이라는 항목을 지우고요. 큰 따옴표 개는 그대로 두고 물음표 3개를 찍어주는 거예요. 물음표 3개를 찍어주고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의 자리 쫙 맞춰져서 예쁘게 셀 서식이 완성돼요.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E5에서 E12 영역에 대해서 판매가로 이름 정의하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E5에서 E12 영역입니다. 자, 이 부분 영역 블럭을 잡고요. 자, 여기다 이름 정의를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 범위에 이름을 지정을 한다는 건 여기 위에 이름 상자에 가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럭을 잡고 이름 상자 이 5번 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서요. 여기다가 판매가라고 적고 엔터합니다. 자, 제가 여기다 이렇게 판매가라고 적을 때 한 번에 이렇게 적혀지면 괜찮은데 만약에 오타가 났다라고 얘기하면 여기 가서 바로 고치지 말고 수식 리본 메뉴에 가서 자, 정의된 이름 그룹에 보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름 관리자 수식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에 가서 여기 가서 편집을 눌러서 혹시 여기 이름이 오타 나면 여기서 고쳐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할게요. 자, 이게 우리 월요일 날 여기까지 했어요. 뭐 제가 테두리랑 이런 건 지금 안 했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월요일 날 했었던 부분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다 과제를 제출을 해 줬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수업을 못 들었던 친구들은 지금 이 내용 보고 또는 녹화 영상 보고 이 부분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는데 몇 분이 걸려야 되냐면요, 여러분. 8분에서 9분이요. 10분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엑셀 켜서 저장하고 세팅을 한 후에 텍스트 다 집어넣고 여기 있는 조건 다 하는 데까지 한 9분 정도 시간을 연습하실 때 한번 스탑워치 켜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줌 프로그램이 한 번에 40분씩 끊기게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 저장 한 번씩 하죠, 여러분. 요거 소중히 저장해서 출석 대신으로 업로드 하셔야 되니까 저장 잘 해주시고요. 회의 잠깐 종료하고 쉬셨다가 제가 카톡에다가 다시 공지 드리면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요. 다시 이제 수업 진행을 할게요. 자, 쉬는 동안 여기 못 따라간 친구들은 저한테 개인톡 주시거나 하시면 드릴 거니까 얘기해 주시고요. 잠깐 쉬셨다가 들어오겠습니다.